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연구소의 시간여행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 명예, 성공,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고 위대한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치매에 걸린 100세 어머니를 위해 매일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배달하는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어머니의 도시락이라는 이 사연은 가족의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행복연구소의 감동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강원도 원주의 한적한 시골길. 이른 아침부터 한 할아버지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75살의 김정호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미역국이랑 연근조림을 해볼까. 김 씨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100세.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고 3년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아들 정호 씨가 가져다 주는 도시락만큼은 늘 반가워하십니다. 처음에는 병원 음식도 괜찮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부터 매일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죠. 정호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데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재료는 잘게 썰고 간은 싱겁게.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한 도시락이 매일 아침 그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저희 형제들 도시락을 항상 특별하게 싸주셨죠.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면 항상 부러워했어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제가 학교 갈 때면 항상 문 앞에서 배웅해 주셨어요. 정호 씨의 눈가에 그때의 추억이 스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어머니가 운동회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에요. 항상 제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셨죠. 정호 씨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어머니께서는 6남매를 키우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죠. 아버지 역할까지 해내시면서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락을 다 준비한 정호 씨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병실을 찾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미역국 해왔어요. 백발의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으십니다. 비록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웃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가끔은 저를 자신의 남편이나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으신다는 거니까요. 정호 씨는 어머니의 수저 놓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도와드립니다. 때로는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려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요. 그러면 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를 지으세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와 제가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정호 씨가 어머니를 간병하게 된 건 5년 전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9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셨지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 정도로 여겼던 것이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더 기억하지 못할 거다. 가족도 알아보기 힘들 거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는 은퇴 후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돌보셨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3년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돌볼 것을 제안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직 제가 건강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정호 씨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웁니다. 그러나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어머니를 돌보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삶에 더 큰 의미를 주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어머니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과 감사함이 담긴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기억해서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해요. 월요일은 두부조림, 화요일은 계란말이, 수요일은 소고기, 불고기. 이렇게 요일마다 다르게 준비하죠. 가끔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음식도 만들어 드려요. 정호 씨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어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서 단짠단짠의 극한을 오갔죠. 하하. 근데 어머니는 그런 음식도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도 제 요리가 서툴 때가 많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정호 씨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오는 그의 모습이 병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시락 아들이라고 저를 부르세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자랑스러운 별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보다 먼저 어머니께 숟가락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시기도 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도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취급할 때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내가 이렇게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왔는데 날 알아보지도 못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서럽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정호 씨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요. 정호 씨의 형제들도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아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치매라는 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깊어졌죠. 어머니의 병이 우리 가족에게 준 역설적인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정호 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도시락을 가져갑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도시락을 고스란히 다시 집에 가져오게 되죠. 그런 날이면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지만 다음 날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간 거의 음식을 드시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호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호야, 도시락 고마워.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순자 할머니는 가끔씩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 추억을 나누고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진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이런 순간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정호 씨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죠.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힘듦보다 더 큰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행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효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효는 단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를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에 제가 없더라도 제 기억 속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도시락을 통해 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100세까지 오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정호 씨와 그의 100세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한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닌 그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전화로, 메시지로 또는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연구소의 시간여행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자였습니다.